안녕하세요. 저는 엔신스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구조 해석강의를 하고 있는 마음대로 해석학입니다. 많은 기계 제품에서 볼트를 이용해서 이제 두 부품을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제 그럴 때 해석에서는 어떻게 모델링이 가능한지 소개하고, 그 중에서 좀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트, 너트, 스크류, 아니면 미케니컬 조인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지게 되고, 기구적으로 두 부품을 결합할 때 사용하는 것들을 통칭해서 말하게 되고요.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 그리고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그림을 도면을 보면 이제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측을 보면 이 두 부품 중에 하나의 부품에 아예 이 스크류가 조여질 때 이 나사선이 이미 나 있어서, 아니면 이 스크류가 조여지면서 나사선이 생기면서 이렇게 조여지는 형태가 있고, 우측에 보면 이제 볼트가 조여지는데 이 나사선이 어떤 하나의 물체가 아니라 이 너트를 이용해서 이 볼트와 너트가 조여지고, 이럴 때 이제 두 부품을 결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좌측 형태를 스크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측처럼 볼트와 너트를 사용해서 조일 때는 볼트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실제 볼트가 이 나사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형상이 복잡하고, 실제 이거를 그대로 메시를 한다고 하면 더욱더 복잡해지고 계산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쭉 오버뷰해준 좋은 링크가 있어서 제가 첨부해봤고요. 이 링크에서는 총 8가지 방법을 이 하나의 예제에서 8개로 나눠가지고 각각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링크를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는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달아드릴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예제를 가지고 총 8개의 섹션이 있고, 하나의 섹션마다 서로 다른 모델링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 모델 1 해가지고 실제 볼트와 너트 형태를 다 살려서 한 경우, 모델 2는 나사선을 없애고 볼트와 너트를 살린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쭉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이렇게 솔리드를 다 사용해서 모델링하는 방법과, 아래쪽 좀 보시면, 그리고 모델 6번부터 7번, 8번은 이제 스크류 모델 자체를 생략하고 라인이나 아니면 조인트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고 간단하게 모델링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쭉 리뷰를 해주고 있고요. 요거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고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소개드린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리텐션을 줘서 두 개 부품을 결합하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줘야 되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로드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볼트 프리텐션이라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하는 것처럼 이 볼트 프리텐션은 어떤 실린더리컬 페이스나 아니면 어떤 라인 버디, 아니면 그냥 싱글 버디나 아니면 빔 커넥션,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볼트 프리텐션을 위해서 저희가 충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압축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볼통 스크류를 생각하면 토크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토크를 주는 이유는 토크를 통해서 저희가 나사선에 있는 마찰력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충력을 주기 위한 게 저희가 토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크만 내가 알고 있다면 이 충력을 한번 변환을 해서 이 볼트 프리텐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엔시스에서는 이 볼트 프리텐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제를 보면은 이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이 볼트의 이 가운데 이 샹크가 있는 부분에 프리텐션을 주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압축 방향이 표시가 돼요. 그러면은 엔시스는 이 선택된 이 면의 이 중간을 자르고 그 단면을 강제로 이동시키면서 압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변형된 어떤 볼트의 형상에서 좌측이 변형되기 전 형태의 사이즈고 우측이 디폼, 즉 변형이 된 후에 사이즈를 보면 이 가운데 면이 요만큼 올라와 있고 위쪽도 약간 압축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한 이 면 자체를 강제로 메쉬를 반을 잘라서 서로 겹쳐지도록 당겨주고 그걸로 인해서 위쪽 볼트 헤드 부분과 이 아래쪽 나사선이 있는 부분이 서로 압축이 되게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앞에서 보여드린 볼트 프리텐션을 추가하면 설정할 수 있는 게 로드, 어저스먼트, 럭, 오픈, 인크리먼트 이렇게 있는데 크게 이 로드와 어드저스먼트를 보면은 로드가 이 줄 사이에 주는 힘을 설정하는 거고 거꾸로 내가 이 둘 사이에 얼만큼 압축이 된 그 양을 안다 그러면은 이 어저스먼트를 이용해서 그 양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럭, 오픈, 인크리먼트는 이렇게 로드가 주어진 다음에 어떻게 거동을 할 것인지 설정해 주는 부분이에요. 다음은 볼트 프리텐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세 단계로 적용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볼트 프리텐션을 이 로드를 이용해서 볼트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예제에서는 2000N만큼 볼트에 프리텐션을 주게 되고요. 그거를 스텝 1으로 했어요. 그래서 스텝 1에서는 볼트가 쭉 당겨지면서 이 두 개를 결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는 이 럭으로 되어 있죠. 럭이라서 프리텐션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선 힘을 주고 그 상태를 그대로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3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풀고자 하는 어떤 다른 힘이나 압력 등을 줘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볼트 프리텐션을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텝을 나눠서 1단계, 2단계는 힘을 적용하고 고정한 상태,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제 하중을 적용해서 실제 어떻게 서비스되는 그 상황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그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순서로 실제 예제를 같이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벤치가 실행되었고 제가 오늘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나는 방금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볼트와 너트 모델링이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사선은 없이 간단하게 모델링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아예 볼트 너트 모델링 없이 간단하게 빔 커넥션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제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스태틱 스트럭처를 실행시켜 주세요. 저희가 물성치는 기본 물성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지오메트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지오메트리를 그대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크류 이그젬플이란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고요. 바로 모델을 더블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델링이 불러와졌고요. 모델링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그 전에 단위계를 보면 저는 지금 밀리미터, 킬로그램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를 좌측에서 지오메트리를 보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이 L 브라켓은 전에 제가 메싱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사용했던 그 같은 형태고요. 일단 요거는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주고 그 아래쪽에 같이 결합될 플레이트, 베이스 플레이트가 하나 있고요. 숨겨주고 이렇게 보면 지금 두 개의 볼트와 너트가 각각 조립되어 있는데 일단 너트를 숨기고 이렇게 보면 지금 볼트는 3개의 보디로 슬라이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3개의 보디가 하나의 파트로 해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슬라이스는 되어 있지만 하나의 파트이기 때문에 메쉬를 할 때 서로 노드를 공유하고 컨택은 별도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슬라이스 해놓은 이유는 아까 설명드릴 때 이 NCS에서 볼트 프리텐션을 쓰면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압축한다고 했어요. 압축한다고 했는데 그럴 때 그 부분만큼, 그래서 저희가 실제 볼트 모델링 본다면 그 샹크가 있는 부분
나사선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 슬라이스 해주시면 더 용이하게 저희가 볼트 프리텐션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 아래쪽 부분, 즉 너트와 연결되거나 아니면 스크류 타입이라면 상대편 탭 나 있는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은 이제 고정으로 컨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 통으로 실린더로 되어 있다면 이 고정 조건, 컨택 조건을 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 볼트 프리텐션을 주기 위한 부분과 이 나사선이 있는 부분을 각각 슬라이스해서 볼트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이 스크류 헤드의 모양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실제 중요한 부분은 이 닿는 면적이에요. 이 닿는 면이 다시 전체 보여드리면, 결국 이 면이 이 브라켓을 누르면서 컨택이 되면서 이 압축면의 형태와 이 둘 사이의 컨택 조건 등의 영향이 크고요. 이 위쪽 부분의 어떤 두께는 영향이 있겠지만 실제 이런 디테일한 형태 같은 거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디테일은 좀 더 심플하게 만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사선 없이 볼트와 너트를 사용해서 하는 방식은, 일단 아까 8가지 방법이 있는 어떤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이 스크류 자체의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좀 보고 싶다고 하면 그럴 땐 정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사선을 살려서 사용하는 방법을 하셔야겠지만, 대부분은 볼트 너트의 역할은 단순히 이 결합을 위한, 그리고 결합 후에 일정 프리텐션을 주기 위한 목적만 하고, 실제 관심 있는 부품들은 다른 이런 브라켓이나 어떤 베이스, 이 다른 부품들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서로 연결하는 그 역할만 해줄 수 있는 정도만 모델링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할 때 뭘 볼 것이냐, 그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 모델링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링 했다는 것은 이 볼트 부분을 보겠다는 것보다는 이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고요. 볼트 부분도 볼 수 있지만 좀 상대적으로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성치는 다 그대로 갈 거예요. 이 스트럭처럴 스틸 그대로 볼 거고, 제가 이렇게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성치 추가 없이 좌표계는 지금 이렇게 가운데 중앙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을 보시면 조금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씩 커넥션을 볼 건데요. 이렇게 하나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해당되는 컨택들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보이게 되는데, 지금은 이 볼트, 이 샹크 있는 부분과 위쪽 브라켓에 구멍이 있는데, 지금 예제는 이 사이즈가 딱 맞아서 실제로 이 둘의 컨택을 하게 되면은 실제와 좀 다른 고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다르다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이런 부품을 사용한다면 이 너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완전 동일한 지름으로 하지 않고 약간 차이를 두게 됩니다. 약간 틈이 있기 때문에 압축을 하면서 이 압축되는 제품이 조금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이 있는데, 지금은 그걸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컨택은 서프레스에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같은 다른 볼트의 컨택이기 때문에 서프레스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너트의 위쪽 면과 아래 베이스에 닿는 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살려서 본디드를 하고요. 다른 볼트도 동일하게. 그리고 이거는 위쪽 브라켓과 베이스인데, 이 둘 사이는 이제 서로 연결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본디드를 하면 사실 지금 스크류를 쓰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 본디드 외에 다른 이제 비선형 컨택을 줘야 되는데, 오늘은 프릭셔널로 주고 개수는 0.2로 일반적인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브라켓과 아예 베이스는 이제 서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비선형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컨택은 이제 이 볼트와 너트가 만나는 실제 나사선으로 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본디드로 선정을 하고요. 7번은 이 위쪽 볼트 헤드 아래쪽 면과 브라켓이 닿는 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대로 놔두도록 하고요. 8번은 지금 샹크 부분과 너트 부분이 실제로 닿지 않는데 아주 조금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잡힌 거라 이거는 서프레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 브라켓과 이 샹크 부분은 실제로는 갭이 있기 때문에 무시해서 서프레스 하게 되고요. 10번은 나사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리고, 11번은 이 부분 역시 헤드와 위쪽 면이 닿기 때문에 살리고, 12번은 실제로 닿지 않는 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프레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역시도 닿지 않는 면이기 때문에 서프레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볼트 측면에서 본다면 컨택이 있는 게 요 브라켓과 볼트 헤드가 만나는 면이 이제 있고요. 찾아보면 이렇게 볼트 헤드 아랫면과 이 브라켓이 만나는 면이 있는데, 이거는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본디드를 해도 되고 아니면 프릭셔널을 넣어서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본디드로 설정을 했고요. 동일하게 다른 쪽 볼트 헤드와 이 아래쪽 너트들도 실제 어떻게 거동을 할지를 잘 고민해 보셔서 가장 유사한 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꽉 체결된 상태에서는 거의 본디드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프릭셔널로 하셔도 그게 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본디드를 했을 때 단점은 이 모서리 부분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변형이 생길 때 조금 비현실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컨택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메쉬 부분 보시면, 메쉬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메쉬를 짤 수 있는지 실전 꿀팁을 드렸는데, 그 영상 참고하시면 제가 왜 이렇게 설정하신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개를 오늘 멀티존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사이징을 통해서 볼트는 좀 메쉬를 작게 짜줄 거예요. 그래서 3개는 일단 숨겨주시고 다 선택을 해서 잡아준 다음에 1.5mm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메쉬 글로벌 사이즈는 3m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메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메쉬가 다 되었고, 보시면 이렇게 브라켓과 베이스는 거의 헥스 엘리먼트 위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표현이 되었고, 이 볼트 같은 경우는 볼트 너트 다 지금 헥스로 되었지만 이 헤드 같은 경우는 이 곡선이 있기 때문에 이 테트라 메쉬를 사용했지만 현재 해석에서는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뭐 별도 작업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 헥스로 더 바꿔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테트라를 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메쉬를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이 가운데 샹크 부분을 제가 볼트 프리텐션을 하면 가운데를 잘라서 그걸 압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잘라서 압축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개수로 엘리먼트를 넣어 주셔야 돼요. 저는 메쉬 사이즈를 작게 했기 때문에 이 볼트 프리텐션을 작용한 이 면에 지금 길이 방향으로 8개가 엘리먼트가 들어갔는데 최소 한 4개에서 6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이상 넣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충분한 컨택이 일어날 수 있게끔만 엘리먼트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베이스와 브라켓과 만나는 면들도 컨택이 되게끔 이제 볼트 너트 사이즈를 좀 작게 했고요. 대신에 추가적으로 해줄 게 보시면 얘네들만 남기고 좀 숨겨보면 이제 볼트 헤드가 위쪽 면에 힘을 받으면서 압축을 하고 서로 인터랙션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주변에는 메쉬를 좀 더 조밀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주변의 메쉬를 조밀하게 하는 방법 중에 오늘 보여드릴 거는 메쉬 컨트롤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인설트에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일종의 이 홀이나 외곽 쪽에 레이어를 좀 추가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좀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쉬를 끄고 이 바디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제가 그 레이어를 추가할 이 홀을 선택해 주고요. 방법은 많은데 오늘 보여드릴 건 토탈 티크니스 방법이고 한 4mm 정도의 레이어 한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메쉬를 해볼 거고 동일하게 아래쪽 면도 하겠습니다. 듀플리컷을 해서 바디를 아래쪽 걸로 바꿔주고 페이스, 이 홀도 안쪽의 페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이 홀 주변에 4개 층을 만들 건데 그 두께를 이제 4mm로 해라. 그리고 그로스 레이트는 1.2, 그러니까 1이면은 동일한 크기가 4개가 되는 거고 1.2는 20%씩 크기가 달라지게끔 설정되는 건데 결과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Generate. 예, 이렇게 보시면 지금 홀 주변에 레이어층이 이렇게 생긴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레이어층이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4개가 원형으로 생겼고 크기가 작은 것부터 점점 커지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설정이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네. 1.2 요 그로스 레이트가 요 얼마나 커지게 할 건지 점점 커지게 하는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게 요 숫자고요. 레이어는 여기 몇 개 레이어를 넣을 건지 그리고 맥시멈 thickness는 요 총 두께를 몇으로 할 건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5로 한다면 이게 더 촘촘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메쉬를 만들어 놨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볼트 너트와 볼트 헤드가 만나는 면이 충분하게 엘리먼트가 들어가서 이제 압축에 의해서 서로 연결될 때 좀 계산이 잘 되게끔 메쉬를 좀 조밀하게 짜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쉬가 준비가 되었고요. 노드는 약 17,000개 정도, 엘리먼트는 4,000개 정도로 준비가 되었습니다.